안녕하세요. 수학을 읽어주는 쌤, 수익쌤입니다. 오늘은 수익쌤 첫 시간으로 수익쌤에 대한 소개와 간단한 채널 소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저는 어떤 사람일까요? 저는 수학을 좋아하고 잘하고 싶고 그리고 잘 가르치고 싶은 선생님입니다. 대학에서 순수 수학을 전공했고요. 교대에서 초등교육과를 졸업하고 지금 초등교사로서 12년 차 근무하고 있습니다. 수학을 열심히 하고 좋아하고 하기 때문에 아이들에게 정말 즐겁고 재미있게 수학을 가르치고 싶고 아이들이 모두 수학을 포기하지 않고 잘했으면 하는 마음에서 이 채널을 개설하게 되었습니다. 12년 차 선생님으로서 그리고 초등 4학년을 다니고 있는 학부모로서 여러분에게 여러 가지를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아이가 올해 영재교육원에 사교육 하나도 안 받고도 합격하도록 되었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노하우도 여러분에게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채널에는 무엇이 있을까요? 첫 번째로 초등수학 학년별로 이렇게 해요가 있습니다. 이 부분은 여러분이 초등수학 처음 시작할 때 학기 초가 되면 학년 초가 되면 아이들이 뭘 배우지? 어떤 걸 내가 준비하면 좋을까? 라고 고민하게 될 것 같아요. 그래서 학년별, 학기별 어떻게 준비하면 좋은지 공부하는 방법이나 공부하는 내용부터 다양한 준비물까지 이야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로 초등수학 추천해요 부분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초등수학에 대한 책과 여러 가지 제품들 그리고 보드게임 등을 다양하게 추천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초등수학 문해력 이렇게 해요 라는 부분이에요. 지금 잘 안 보이는데 사실 이 채널을 열게 된 가장 큰 저의 생각이 문해력 부분이었거든요. 아이들이 점점 저도 가르치면서 보면 점점 이제 개선된 계산 문제들은 쉽게 푸는데 조금이라도 문장제 문제가 나오면 겁부터 먹고 풀기 어려워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와 함께 수학을 읽는 법, 그 읽는 법들을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은 수학을 뭐라고 생각하세요? 수학이란 제가 처음 새학년에 맡아서 아이들하고 수업을 할 때 아이들한테 항상 하는 질문이에요. 수학이란 무엇인지 포스트잇에 써가지고 붙여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중학년 아이들을 가르칠 때에는 보통 아이들은 수학은 계산이다. 수학은 덧셈 뺄셈이다. 이런 이야기들을 많이 쓰고요. 고학년 아이들한테 수학이란 무엇일까? 라고 할 때는 보통 많은 아이들이 이제는 수학은 지옥이다. 수학은 자기를 괴롭히는 깡패다. 이런 이야기를 쓰기도 하더라고요. 아마 고학년으로 갈수록 수학이 아이들한테 굉장히 힘듦으로 다가오는 게 사실인 것 같아요. 저는 이제 이런 감정적인 표현이 아니라 수학을 뭐라고 정의를 내리고 있는지 이 부분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저는 오랫동안 고민해 본 저는 수학은 약속이라고 생각합니다. 많은 것들이 수학에서 약속에서 비롯돼요. 예를 들어서 수라는 것은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수라는 개념을 추상화하고 약속을 해서 우리는 표현을 해야 합니다. 이러한 수를 약속이 표현이 되면 그 다음부터는 더 많은 확장된 개념으로 날개를 펼쳐 나아가게 됩니다. 따라서 우리는 수학에서 제시되는 다양한 약속들을 제대로 알고 그걸 바탕으로 수학 문제를 해결해야 합니다. 이제 여러분은 지금부터 이제 수학 교육 과정을 알아볼 건데요. 초등 수학에서 배우는 내용들을 꼼꼼하게 알아보고 다음에 어떤 것들이 있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번 2022 개정 교육과정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2022 개정 교육과정에서는요, 기초 소양을 굉장히 중시했는데요. 여기 읽어보면 여러 교과를 학습하는 데 기반이 되는 언어, 수리, 디지털 소양 등을 기초 소양으로 강조하고 총론과에 반영하였다 했습니다. 우리가 가장 깊게 고민하는 수리 소양 부분을 살펴보면요. 다양한 상황에서 수리적 정보 표현과 표현 및 사고 방법을 이해, 해석, 사용하여 문제 해결, 추론, 의사소통하는 능력이에요. 한마디로 우리가 문장제 문제나 다양한 수학적 상황을 주고 그 안에서 수학적 개념이나 사고방식을 뽑아내서 우리가 아는
다양한 수학적 개념을 이용하여 그 문제를 해결하고 아니면 거기를 추론해서 다양한 방법으로 표현해보자 하는 부분이겠지요. 자, 이런 부분을 강조하고 있기 때문에 수학에서 문해력 부분은 더욱더 중요하게 됩니다. 2022 개정 교육과정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2022 개정 교육과정은 2015 개정 교육과정과 몇 가지가 달라지게 되었는데요. 가장 크게 달라진 점은 영역이 축소되었습니다. 2015 개정 교육과정에서는 수와 연산, 도형, 측정, 규칙성, 자료와 가능성 이렇게 5가지 영역이었는데요. 이 5가지 영역을 통합하여 제시하여 수와 연산, 변화와 관계, 도형과 측정, 자료와 가능성으로 달라지게 되었습니다. 쉽게 도형과 측정이 하나로 묶인 게 볼 수 있겠네요. 또한 수학의 개념을 지나치게 활용하는 복잡한 활동을 제한하고 성취 기준들을 삭제해서 내용을 적정화하였다고 해요. 그리고 여기서 강조하는 게 디지털 소양을 강화하여 아이들이 디지털 도구들이나 각각 여러 가지 툴들을 사용해서 수학을 표현하고 계산하는 것들을 배우게 됩니다. 다음으로는 이제 2015 교육과정을 살펴볼 건데요. 그 이유는 2022학년도 개정 교육과정은 2024년도에 1, 2학년 학생들에게 적용하게 됩니다. 또 2025년에는요, 1에서부터 4학년, 그 다음 2026년에는요, 1에서부터 6학년 학생들에게 적용이 돼요. 따라서 올해 2023학년에는 2015 개정 교육과정이 적용되기 때문에 2015 개정 교육과정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2015 개정 교육과정을 살펴보면요. 영역은 아까 말했듯이 총 5가지 영역입니다. 이 5가지 영역을 좀 구체적으로 이야기를 할게요. 첫 번째 영역 수와 연산입니다. 수와 연산은 2가지로 구성되어 있는데요. 수의 체계와 수의 연산으로 되어 있습니다. 수의 체계는 수의 사물의 개수와 양을 나타내기 위해 발생하였으며 지금 초등학교에서 배우는 수의 내용까지는 자연수, 분수, 소수가 사용되게 됩니다. 또한 수의 연산에서는 자연수의 사칙 연산이 정의되고 분수와 소수의 사칙 연산까지 확장되게 됩니다. 현재 아이들은요, 혼합계산까지는 하지 않고요. 분수의 소수와 각각의 사칙 연산까지 가능한데요. 제가 저희 아이들한테도 꼭 강조하는 게 있어요. 초등학교 때까지는 연산의 마무리를 지어야 한다는 거예요. 따라서 지금 여기서 나오는 모든 사칙 연산은 제대로 끝까지 모든 개념을 알고 할 수 있어야 중학교에 올라가서도 연산에 큰 문제 없이 들어가도록 합니다. 다음으로 도형 부분에서는요. 평면 도형과 입체 도형이 나옵니다. 평면 도형은 주변 모양의 여러 가지 평면 도형을 범주화시키고 각각의 평면 도형은 고유한 성질을 갖는다고 했어요. 그래서 여기에서는 평면 도형 중에 다각형까지 나오게 되고요. 다각형과 원에 대해서 그들의 각각의 정의와 성질에 대해서 배우게 되고요. 거기다 덧붙여 넓이가 조금씩 나오게 됩니다. 입체 도형은 주변의 모양은 각각 2차 도형으로 범주화되고 각각의 입체 도형은 고유한 성질을 갖는다라고 했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입체 도형에 대해서 아이들은 먼저 배우게 되는데요. 1학년 때 들어가면 처음으로 입체 도형을 배우게 됩니다. 그래서 각각의 입체 도형의 이름들을 배우게 되고요. 마찬가지로 각각의 이름 그리고 정의가 끝나게 되면 그 뒤에 성질, 그 성질로 비롯된 여러 가지들을 학습하게 됩니다. 다음으로 측정 부분입니다. 측정은 양의 측정과 어림하기 부분이 있습니다. 양의 측정은 주변 생활 주변에는 시간, 길이, 무게, 각도, 넓이, 부피 등 다양한 것들을 측정을 하고 양을 수치화하는 겁니다. 그래서 측정의 단계도 있는데요. 여러분이 나중에 더 구체적으로 이야기하겠지만 측정도 단계별로 해가고 그리고 그 단위들 간의 관계에 대해서 배우게 돼요. 사실 아이들이 굉장히 어려워하는 부분 중에 하나도 단위들 간의 관계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1km를 1m로 고치면 1km는 몇 cm일까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개념이 정확하게 서 있지 않으면 아이들이 굉장히 헷갈리게 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배우게 되고요. 어리마기 같은 경우에는 점점 강조하고 있어요. 그래서 덧셈이나 뺄셈, 연산에서도 어리마기를 주로 많이 하는데요. 어리마기를 통해서 우리 그 양들을 단순화하여 표현한다고 했는데, 예를 들어 사실 우리가 수학에서 제일 많이 쓰고 있는 게, 생활에서 제일 많이 쓰고 있는 게 어리마기예요. 어, 그 슈퍼마켓에서 900원짜리 아이스크림을 샀다. 아이스크림이 20개 사면 얼마지? 30개 사면 얼마지? 우리가 거기서 정확하게 계산하지 않아도 대충 얼마일 거야 라고 생각을 하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실생활에서 많이 쓰고 있는 게 어리마기이기 때문에 아이들한테도 어리마기를 강조하게 됩니다. 다음으로는 규칙성 부분입니다. 규칙성 부분의 핵심은 규칙성과 대응 부분인데요. 규칙성은 생활 주변의 여러 현상을 탐구하는 데 중요하며 함수 개념의 기초가 된다고 해요. 그래서 우리가 수에서 규칙 찾기나 아니면 두수 간의 관계들을 알아보는 부분이 규칙성이잖아요. 항상 그 맨 마지막 단원에 나와서 IQ 문제 같은 느낌으로 나왔던 그 규칙성 단원인데요. 지금 초등학생 아이들한테는 그런 IQ 문제 같은 그런 뭐 복잡한 문제의 규칙성이 아니라 좀 더 명료하고 명확하게 주어지는 규칙성 부분이 나옵니다. 이 부분을 제대로 해나가야 나중에 중학교에 올라가서 함수를 했을 때 굉장히 도움이 되게 됩니다. 드디어 마지막 단원이에요. 자료와 가능성. 자료와 가능성은 자료 처리와 가능성 이렇게 나와요. 자료 처리는 통계 부분이고 가능성은 확률 부분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자료 처리는 자료의 수집, 분류, 정리, 해석, 통계의 주요 과정이다라고 나왔어요. 저는 이제 통계 대회를 몇 번 열고 애들하고도 통계 포스터도 만들고 하면서 아이들한테 점점 더 통계가 강조되고 있구나라는 걸 느끼게 돼요. 현재 세상이 빅데이터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하잖아요. 그래서 앞으로도 자료 처리나 자료 부분을 어떻게 읽느냐를 우리가 보는 부분이 주요한 그 과정으로 여기게 될 것 같습니다. 가능성을 수치화하는 경험은 확률의 기초가 된다라고 하는데요. 확률까지는 그렇게 쉽게 가지는 않고요. 아이들이 대충 주사위를 던졌을 때 3이 나올 가능성은 몇 번인가, 3이 나올 경우의 수는 몇 번인가 이런 식으로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자료와 가능성은요, 좀 고학년부터 주로 배우게 됩니다. 이렇게 영역은 총 5개이고요. 수학 교육과정에서 가장 많이 이야기하는 게 나선형 교육과정이라고 해요. 이렇게 제가 그려가는 게 나선형이에요. 나선형 교육과정이라는 건 뭐냐? 학년이 올라갈수록 이렇게 배움은 깊고 넓게 확장된다는 거예요. 아이들이 지금 배우는 내용이 고등학교에 가서도 중학교에 가서도 달라지지 않아요. 개념은 거의 비슷한데 더 많은 것들, 더 많이 확장되고 더 많이 깊어집니다. 따라서 수학은 한 번이 제대로 개념이 서 있지 않으면 나중에 이게 고등학교 때 갑자기 개념이 전체가 완성이 되거나 이러지 않아요. 그래서 꾸준히 잘 배우고 탄탄히 쌓아가는 게 중요합니다. 다음 영상에서는 제가 초등 1학년 1학기 교육과정에 대해서 설명하도록 할 거예요. 꼭 부모님이 초등 1학년에 보내고 싶은 부모님은 꼭 봐주시고요. 2학년인데 3학년인데 우리 아이가 좀 힘들다 하는 어머님들도 보시고 우리 아이가 이런 부분에서는 안 됐구나 이렇게 준비해야겠다라고 해서 살펴봐 주세요. 첫 영상인데 많은 응원 부탁드리고요.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